자, 교재 256쪽이고요. 오늘 산염기 중화반응 나가면서 뒤에서 문제도 몇 개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가보자. 산염기 중화반응, 산과 염기가 반응해갖고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이에요 라고 나왔는데 뭐 별거 어렵지 않아요. 자, 산하고 염기하고 반응을 해서 이거 통합과학에서도 나왔었어. 자, 산하고 염기하고 반응해갖고 물 생기고요. 거기에 플러스 누구도 생기느냐? 염도 생긴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산에 이제 대표적으로 HCl 많이 쓰고요. 염기에 대표적으로 NaOH 이렇게 많이 써요. 둘 다 전화량이 일자리로 되어 있는 애로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 둘이 반응을 시키면 물 돼요. 물 H2O 돼요. 여기서 OH-랑 여기서 H+랑 둘이 만나갖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애들 있잖아요. Cl-하고 Na+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만난 애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 그러느냐? 염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주인공에 해당되는 애들이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에 해당되는 애들을 우리는 무슨 이온이다 라고 하냐면 알자 이온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Cl-하고 Na+는 뭐 한 건 없는데 걔네들이 이제 반응하는 건 뭐 구경하는 개념이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름을 좀 우습긴 하지만 구경꾼 이온이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됐어요? 네. 포인트는 뭐에 이제 니네가 포인트를 두면 좋으냐? 알자 이온에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알자 이온 H+와 OH-가 만나서 뭐 됐어? 물 됐어. 계수 맞출 거 있어요? 없어요? 계수 맞출 필요가 없죠? H 두 개고 H 두 개고 O1하고 그럼 이제 계수 맞출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계수가 1대 1대 1로 반응해요 라는 개념인 거지. 그지? 계수비가 1대 1이에요. 근데 계수비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몰수비하고도 똑같죠. 몰수비도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에요. 계수비가 몰수비가 1대 1이에요. 요게 이제 포인트로 둬서 이걸 이용해 갖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 푸는 식이에요. 요걸 이용하는.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나는데 뭐 여기서는 지금 문제 푸는 거를 이제 포인트를 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산염기 중화반응 모형의 반응식 나와 있고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H 플러스 2개랑 Cl 두 개가 있고요. NaOH, Na 두 개랑 OH-가 두 개 있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지금 개수가 동일한 상황이죠. 그럼 H 플러스 2개, OH- 두 개 합쳐져서 물 분자 2개 만들어질 거고 Na 플러스 2개랑 Cl-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이니까 그냥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상태로? 이온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섞어준 상태로 놓지만 요 옆에다 뭐라 써야 되느냐? AQ라고 써서 이온으로 녹아져 있는 상태예요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수용액 상태라는 얘기고 얘는 리퀴드 해가지고 액체 분자가 된 거지. 물 분자가 돼버린 거지. 그렇게 쓸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중화반응에 알자 이온 반응식 나와 있고 구경꾼 이온 나와 있고 염 나와 있어요. 중화반응의 이용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위액이 지나치게 분비되어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다. 생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레몬즙을 뿌린다. 벌레 물렸을 때 염기성 물질을 바른다. 김치찌개에 소다를 넣어갖고 신맛을 좀 줄이고요. 산성화된 토양에다 석회석, 염기를 뿌려가지고 중화반응이 얘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됐니? 자, 그러면 257쪽 보시면 중화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소름 돋죠? 우리 1단원에서 화학반응에서 양적 관계 있었잖아요. 그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양적 관계에 관련돼 갖고 이제 문제가 나올 거다 이거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접근해서 푸는 문제가 나오겠지, 당연히.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도전을 하시고 야, 이건 좀 너무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 최대한 빨리 풀고 니네 이제 근데 중간고사 때 시간 부족했죠. 그럼 기말고사도 마찬가지 여기 파트 그 다음에 산나 환원에서 개수 이용해 갖고 하는 것들 그런 파트에서 아마 이제 좀 시간을 좀 잡아먹을 거예요. 특히 이제 중화반응에 이제 중화반응 자체에서 이제 시간을 좀 잡아먹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최대한 3단원에서 니네가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 그럼 그럴수록 3단원 내용을 정확하게 딸 외우셔야 돼요.
딱 보면 아 분자모형이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를 수 있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렇게 하라고. 수면 할 수 있죠? 대답은 아주 그냥 뭐 그냥 대답은 기가 막히게 잘해줘. 자,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볼게요. 거기도 나왔는데 밑줄 꺼내세요. 산의 H 플러스와 염기의 OH 마이너스는 몇 대 몇의 몰비로 반응한다? 1대1의 몰비로 반응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걸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거다. 라 했어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리고 가로 열고 2번에 보면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볼게요. 산이 내놓은 H 플러스의 양과 염기가 내놓은 OH 마이너스의 양을 비교를 할 건데 산이 내놓은 H 플러스의 양을 우리는 몰농도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무슨 개념으로 설명한다고? 몰농도 개념으로 설명해요. 자, 인중이 막 찌그러졌어요. 자, 어떻게 한번 보자. 자, 이 친구도 1몰이고 이 친구도 1몰인데 우리 이제 1단원에서 배웠던 몰 농도라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야. 몰농도는요, 뭐분의 부피분의 뭘이다, 몰이다 이렇게 배웠어. 화학식을 기호로 표현했을 때 몰농도 라지 M이라고 썼었고요. 부피 V라고 썼고요. 몰 N이라고 이렇게 썼죠. 맞죠? 근데 몰의 비가 1대1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를 몰로 바꿔보자고. N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라지 M에다가 V를 곱한 값이요. 요렇게 될 수 있겠군요.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HCl 같은 경우는 이온화가 돼서 H 플러스 하나와 Cl 마이너스가 하나가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H2SO4 같은 경우에는요 H 플러스 두 개와 완전히 이온화가 되면 SO4 2 마이너스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맞죠? 그러면 얘가 1몰이 있었고 얘도 1몰이 있었다라고 쳤을 때 얘 1몰에 얘는 1몰이 나오지만 맞죠? 얘 1몰에는 얘가 몇 몰이 나오죠? 2몰이 나오는 상황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몰농도 공식에서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값으로 몰을 구하는 거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 주자라는 거야. 그 앞에다가 여기 앞에다가 가수라는 값을 추가해 줍시다 라 이거지. 오케이? 뭐 노래 부르는 그 가수는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HCl 같은 경우는 가수를 1로 놓고 H2SO4 같은 경우는 가수를 몇으로 놓자 이거야? 2로 놓자 이거지. 2로 놓자. 어찌되었든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잖아. 완전히 딱 중화가 될 때는 얘하고 얘의 값이 딱 1대1이 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으니까 이 친구는 가수를 1로 놓고 이 친구를 가수를 1로 놓고요. 얘는 가수를 얼마로 놔야지? 2로 놔야지. 그 자식이 1몰이 있을 때 얘는 2개씩 나오는 상황이니까 가수를 추가해 주자라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이해 갔죠? 그래서 가수에 해당되는 값으로 스몰 n의 값으로 표현을 해줄 건데 얘는 그냥 몰이라고 한글로 써줄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몰을 구할 때 몰농도에다가 부피에다가 가수를 곱한 값으로 표현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건데 됐지? 그러면 H 플러스의 몰과 OH 마이너스의 몰의 값이 동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친구를 내놓는 물질의 몰농도와 부피를 알고 있어. 그리고 가수까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N1, M1, V1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N2, M2, V2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 둘의 값이 1대1이니까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이런 내용인 거야. 그럼 미지수가 1, 2, 3, 4, 5, 6, 6개가 있으니까 이 6개 중에서 몇 개 알면 5개 알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몰농도 자체에서 식을 변형해갖고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 얘네들의 몰의 값이 무조건 1대1이 나와야 되니까. 맞지? 물론 가수에 해당되는 값이 지금 HCl은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NaOH도 마찬가지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지. 맞지? 그런데 꼭 HCl하고 NaOH만 만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HCl이 아니라 H2CO3가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얘와 CaOH-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가수가 몇 개? 2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수가 몇 개? 2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이해 갔지? 같은 가수로 만나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어차피 약분돼갖고 없어질 테니까 요 식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맞죠? 그런데 얘는 H2SO4가 됐는데 그거하고 만나고 중화 반응이 되는 애가 NaOH다 라고 친다면 얘는 가수가 2고 얘는 가수가 1이 되는 상황이니까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겠지. 이해 가셨어? 그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쉬워요. 요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어쨌든 뭐를 구하는 식으로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할 걸 건데 거기서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1대1로 몰수비가 1대1로 형성돼야 되니까 가수까지 곱하는 값으로 우리가 뭐를 계산을 해야 될 거다라는 것만 연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밑에 얘 한번 볼게요. 0.1 몰농도 염산 100ml를 완전히 중화하는 데 필요한 0.1 몰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 자, 한번 적어보자. 자, 0.1 몰농도 HCl이고요. 거기에다가 누굴 넣어줄 거냐? 0.1 몰농도 수산화나트륨이래. 수산화나트륨. 근데 얘는 부피가 얼마가 들어갔냐면 100ml가 들어갔대요. 100ml가 들어가 있대. 그러면 이 친구가 완전히 중화점이 딱 만들어졌을 때 부피값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 맞지? 완전히 중화점이 딱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 친구의 H 플러스의 몰과 이 친구의 OH 마이너스의 몰의 값이 어때야 되는 상황이야? 같아야 되는 상황이야. 맞지? 그럼 그냥 이 식에다 그냥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얘 가수 얼마? 1. 몰농도 얼마? 0.1. 부피 얼마? 100ml로 나왔는데 부피는 기본적으로 뭐였어요? 리터 단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 0.1 이렇게 써주면 되죠. 1000원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됐지? 그거가 얘도 개수 가수 1. 몰농도 얼마? 0.1. 그럼 부피 얼마 나오겠어? 요거 두 개가 똑같잖아. 그럼 뒤에 것도 똑같아야겠죠. 그럼 얘는 얼마? 아, 얘는 100ml요. 이렇게 구하는 식. 근데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 나오겠냐고. 이런 거 나오면 다 맞춰겠지 뭐. 아유, 이런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어떤 데이터 값을 가르쳐 주고 그 데이터 값을 니네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뭐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얘는 뭐 염기성이에요, 산성이에요, 얘는 pH가 얼마가 돼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연결돼 갖고 나올 거다 이거지. 알겠니? 오케이. 2번도 한번 갈게요. 농도를 모르는 수산화 발음 수용액 100ml를 완전히 중화시키는데 0.1 몰농도 염산 200ml를 사용했을 때 수산화 바륨의 몰농도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나왔어. 뭐 걔도 마찬가지 뭐 별거 없을 것 같아. 0.1 농도를 모르는데 수산화 바륨이래. 수산화 바륨이 몇 ml? 100ml. 자, 이 친구가 있는 상황이고 얘하고 완전히 중화를 시키는데 누구를 썼느냐? 0.1 몰농도. 0.1 몰농도 HCl을 쓸 거고 얘는 얼마가 들어갔느냐? 200ml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맞죠? 그럼 이 친구 안에 들어가 있는 H 플러스의 몰을 먼저 구해야겠지. 맞지? 얘는 계속 가수가 1이니까 1 곱하기 0.1 곱하기 얼마? 0.2L요.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그거의 몰과 동일한 몰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가수가 2가 되는 상황인 거고 몰농도는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고 부피는 0.1L예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둘이 어떻다? 같다라고 놓고 몰농도를 구해주면 될 거다라는 거지. 어렵진 않죠? 이해 갔죠? 오케이. 넘기세요. 자, 258쪽에 보시면 이제 중화 적정이라는 게 나와요. 지금 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나는 몰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부피도 지금 얼마큼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 됐지? 그런데 몰농도를 지금 모르는 애가 있어. 그럼 걔를 조금씩 넣어보는 거야. 조금씩 계속 넣어보는 거야. 넣어봤을 때 어떤 특정한 부피가 딱 들어갔을 때 딱 중화점이 되는 걸 우리가 파악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의 몰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중화 적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딱 중화점이 됐을 때를 어떻게 파악할까? 지시학으로 파악하면 되지. 수민아, 페노프탈레 중성일 때 무슨 색이에요? 페노프탈레는 산, 중, 염 갔을 때 무무빨이에요. 무무빨. 뭐라고? 무무빨. 그러면 산성이 있는 상태에서 염기성을 계속 넣어주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계속 무색으로 있겠죠.
무색으로 있다가 중화점이 딱 되는 순간에 이제 무슨 색으로 딱 바뀌려고 할까? 붉은색으로 딱 바뀌려고 하겠지.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그래서 얘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얘를 계속 흔들어주는 거야. 계속 흔들어주면서도 조금씩 넣어주다가 붉은색으로 싹 바뀌는 그 순간 이 친구의 부피를 측정하는 거지. 얘가 그게 뭐 100ml다 라고 친다면 나 내 화학식 알고 있고 100ml 알고 있고 농도는 모르지만 얘는 농도를 알고 있잖아. 얘 지금 얼마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요 강식을 이용해갖고 물농도가 얼마큼이군요 라고 찾아내는 거를 우리는 중화적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페노프탈레인 말고 뭐도 있을까? 비티병액은 산중염 했을 때 무슨 색깔이에요? 노초파죠. 그러면 뭐 산성이 있는 상태라면 노란색에서 무슨 색으로 바뀔 때? 초록색으로 바뀔 때. 또는 염기성이 있는 상태였다면 파란색에서 무슨 색으로 바뀔 때? 네. 승제 안 왔어요? 지금 화학이야. 승제는 지금이 아닌 거야? 다시 반해. 네. 유성이 오늘 못 온다고 했었어요. 네. 아시죠? 예. 네. 이해 갔죠?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거 내용 나온 겁니다. 그 내용 나와가지고 중화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통합과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몰을 이용한다라는 거. 거기서 몰농도 값을 이용을 한다는 거. 거기에만 니네가 이제 조금만 더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중화 적정 모형과 이온수의 변화. 통합과하고 똑같아요. 원래 누가 있었고 누구를 넣어주는 것만 잘 보면 돼. 원래 지금 누가 있었어? 그림 보니까. HCl이 있었죠? 그럼 보자. 칠판 보세요. HCl이 원래 일정량으로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도 추가적으로 누굴 넣어주는 상황이냐? NaOH를 넣어주는 상황이 되겠네. 맞지? 그러면 봐봐. 얘네는 일정량으로 들어가 있었고 얘도 일정량으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얘네들은 지금 개수가 이온의 전하량이 어떻게 돼요? 얘도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네들은 지금 몇 대 몇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1대1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개 있었다라고 친다면 얘도 몇 개 있어야 될까요? 10개 그대로 있어야겠죠. 맞죠? 얘네들은 소량씩 넣어주는 상황이어서 2개씩 들어간다라고 치자고. 2개씩 들어간다라고 치자고. 됐지? 그러면 얘네들이 이온수를 한번 써볼게.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와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써줬다라고 쳤을 때 처음에 10개 있었고 처음에 안 넣었을 때는 0개가 있었겠지. 맞지? 그런데 한 번 넣어줬어. 한 번 넣었어. 그럼 2개 들어올 거 아니야. 2개 들어오니까 Na 플러스는 2개가 되겠지. 한 번 넣으면. 얘는 넣어주거나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10개 그대로 있겠지. 얘는 2개 넣은 OH 마이너스하고 얘하고 2개 반응해 안 반응해? 반응하지. 반응하니까 얘 2개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 그럼 얘는 8개가 되겠지. 얘는 다 반응에 참여했으니까 없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뀌어질 거라 이거지. 이온수의 값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6개 되겠지.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0개, 그 다음에 0개, 그 다음에 0개 이런 식으로 되겠네. 얘는요. 여전히 변화가 없겠죠. 계속 넣어주든 말든 구경꾼 이온이니까 상관이 없을 거 아니야. 얘는 구경꾼 이온인데 계속 넣어주는 상황이니까 점점 좀 늘어나야겠지. 그지? 얼마? 4개, 6개, 8개, 10개, 12개, 14개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얘는 0개, 0개, 0개 들어오자마자 다 0개로 바뀌다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딱 넣자마자 이제 완전히 반응을 한 거잖아. 그지?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반응할 H 플러스가 없으니까 이때부터는 늘어나겠죠. 2개, 4개, 6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얘만 이온수를 봤을 땐 얘는 점점 줄어들다가 없어지는 꼴이 될 거고 그래프는 나오겠지. 얘만 봤을 때는 항상 일정한 값으로 나오겠죠. 맞죠? 세 번째 Na 플러스는 계속 처음부터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나오겠죠. OH-는 없다가 중화점 이후부터 뭐하는?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겠죠. 맞지? 거기 플러스 뭐도 나오냐면 전체 이온수도 나와요. 전체 이온수 몇 개예요? 합치면 20개. 얘도 20개. 계속 20개. 계속 20개. 계속 20개. 계속 20개. 여기까지는 20개야. 맞아 안 맞아?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 24개가 됐죠. 그 다음은요? 28개가 됐죠. 전체 이온수도 중화점을 기준으로 변하는 형태가 나타날 거다 이거지. 그것도 자주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HCl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NaOH를 추가로 넣어주는 문제만 나오나요? 그러진 않을 거다는 얘기지. NaOH가 있는 상태에서 HCl을 넣어주는 상황이 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있었고 누굴 넣어주는지를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될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러면 거기서 니네가 이온 그래프를 찾을 때 구경꾼 이온을 먼저 찾으세요. 원래 있었던 애는 계속 일정한 상태로 나타날 거고 넣어주는 애는 계속 처음부터 증가하는 애가 나타날 거고 맞지? 그리고 나서 원래 있었던 애 알자 이온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 나중에 넣어주는 알자 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없다가 나중부터 줄어드는, 늘어나는 상황. 그래서 중화점이라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실험 자체를 259쪽에 탐구 자료창에서 한 거고요. 뭐 500ml 식초 한 병에서 10ml를 피펫으로 취해서 100ml의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중류소를 표지선까지 넣어서 식초를 10분의 1로 물키고 10분의 1로 물킨 식초 20ml를 피펫으로 취해서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페놀프탈렌 용액을 2방울, 3방울 정도 떨어뜨렸어. 페놀프탈렌 넣었다라는 얘기는 무색에서 빨간색으로 싹 바뀔 때가 중화점이 될 테니까. 그래서 지시약으로 우리가 중화점을 찾기 위해서 넣어준 거고요. 0.1 몰롱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뷰렛에 넣고 처음 부피를 측정을 한다. 뷰렛의 꼭지를 10분의 1로 물킨 식초가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NaOH 수용액을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삼각 플라스크 천천히 흔들어준다. 삼각 플라스크 속에 용액 색깔이 전체적으로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 뷰렛 꼭지를 닫고 뷰렛에 남아있는 OH, NaOH 수용액의 부피를 측정을 한다. 남아있는 걸 측정했으니까 들어간 양을 확인할 수 있겠지. 처음 양이 얼마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맞죠? 그러면 NaOH가 얼마 들어갔다라는 거 파악이 돼야 안 돼요? 파악이 되죠? 그 다음에 NaOH는 처음부터 몰롱도로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죠? 맞죠? 그 다음에 식초가 들어가 있는 것, 부피가 얼마 들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처음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럼 식초에서 H 플러스의 농도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얼마큼 들어갔다라는 것만 파악한다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중화적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개념은 이게 다예요. 선생님 할만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느낌으로 올 거예요. 올 건데 문제를 한번 보자 이거지. 문제가 참 쉽게 나왔으면 참 고맙겠는데 문제가 또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더라라는 거지. 않더라. 자, 263쪽에 자료 2번 보고 갈게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표는 0.2 몰롱도 H2A 수용액 X ml와 Y 몰롱도 NaOH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단 혼합용액의 부피는 혼합 전 각 용액의 부피 합과 같고 혼합 전과 후의 온도 변화는 없다. 수용액에서 H2A는 H 플러스 A2-로 모두 이온화하고 물의 자동 이온화는 무시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H2A의 부피가 Xml로 처음 쭉 있고요. NaOH를 20, 30, 60으로 지금 넣은 상황이에요. 그럼 NaOH가 점점 뭐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자, pH가 나에서 지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이다 라고 적혀 있지. 그럼 뭐 가르쳐 준 거네? 뭘 가르쳐 준 거야? 수민아? pH가 1이래. 뭐야? 오, 야, 씨, 100점 맞는 거 아니야? 자, 산성이에요, 산성.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가도 뭐겠어? 가도 산성이지. 왜? 가보다 NaOH가 더 적게 들어왔잖아. 나가 좀 더 들어왔잖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성을 띠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겠어? 가도 당연히 산성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다는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는데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롱도 B를 표현을 해줬단 말이지.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롱도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1대 2대 3의 비율로 나와 있어요. 눈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죠. 맞아, 안 맞아? 그럼 누가 제일 많을까?
누가 제일 작을까? 내 생각에는 제일 적은 애가 누굴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아니 이온이잖아, 이온. 그러니까 지금 걔네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H2A니까 얘 이온화되면 두 개의 H 플러스와 A2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요 이온과 요 이온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맞죠? 그리고 추가로 넣어준 애가 NaOH예요. NaOH면 Na 플러스와 지금 OH 마이너스가 지금 이온화가 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얘를 넣어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간은 누가 봐도 산성이니까 이 친구는 없어지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럼 남아있는 이온은 얘 이 셋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맞지? 셋 중에 하나일 건데 얘는 다 사라졌고 얘 사라진 만큼 이 친구는 없어질 거야. 맞지? 예를 들어 얘가 20개다라고 친다면 얘는 10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맞지? 그럼 얘가 만약에 X만큼 들어갔다라고 친다면 얘도 X만큼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죠? 이해 가셨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얘는 20-X만큼 이렇게 남겠네요. 요것만큼 없어지게 될 거니까. 맞지? 그래서 남아있는 애는 얘 10개, 얘 20-X만큼, 얘는 X만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지. 걔네들의 비율이 지금 몇 대 몇이다? 1대 2대 3이에요 라는 거 이제 보여준 거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료를 최대한 분석했을 때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런데 가가 나에서 가면서 나로 갔다가 다로 가는 상황에서 또 1대 2대 3으로 나왔어요. 몇 대 몇으로 나왔다고? 1대 2대 3으로 나왔어요. 지금 이 상황을 가의 상황이다 라고 친다면 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H 플러스 A2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런 상황이 될 건데 이 친구의 개수가 몇 배로 늘어나느냐? 얘가 20ml였을 때니까 얘는 60ml가 됐으니 몇 배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어? 3배로 늘어나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지. 3배로 늘어났을 때 얘가 그러면 3x만큼 들어올 거고 얘도 3x만큼 들어온 거고 얘는 20-3x가 될 거고 얘는 10개. 요런 식으로 되겠죠. 맞지? 만약에 이게 여전히 산성이라면 얘가 남아있게 되는 그런 거고 만약에 산성이 아니라 중성이 된다면 얘네 둘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온의 개수가 몇 개밖에 안 돼요? 2개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지. 맞지? 그리고 만약에 얘가 염기성이 된다면 얘가 다 사라지고 나머지 3개가 요렇게만 남아요 라는 꼴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둘 중 하나야. 다에서는 염기성 아니면 뭐가 될 거다라는 얘기야. 산성이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요거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이해 갔지? 그런데 얘네들의 지금 비율을 봤을 때 x 대 20x 대 10에 해당되는 이거는 그냥 내가 일빈적으로 넣어준 값이니까 그 비율에 해당되는 값이 1대 2대 3으로 나왔다고. 몇 대 몇으로 나왔다고? 1대 2대 3으로 나왔다고. 그럼 얘가 제일 적은 양이라고 친다면 걔가 1개고 걔가 1개고 그 다음에 얘네 둘에서 비율로 2대 3에 해당되는 비율로 있었을 거다라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물론 얘가 제일 적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얘가 제일 적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지? 그거를 이제 니네가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야. 이해 갔어? 근데 2배로, 3배로 들어왔을 때도 1대 2대 3으로 나오는 상황을 니네가 연출해갖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될 거다라는 거지. 힌트는 여기까지. 니네가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지. 알겠니? 또 넘겨봐. 또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가 한번 보자. 264쪽의 1번부터 6번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7번 문제 잠깐 볼게요. 7번 문제.
7번 문제를 보시면 표는 몰농도가 같은 염산과 수산나트륨 용액, 수용액을 서로 다른 부피로 혼합한 용액 같다라에 대한 자료이다. 와우. 뭐가 같다고? 몰농도가 같대요. 무조건 감사합니다라고 하세요. 학교 시험 볼 때 몰농도가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요 식에서 봤을 때 몰농도 M1과 M2가 같아요 라고 지금 나왔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하나 누구? 염산. 하나 누구? 수나트륨. 그럼 가수도 지금 같아요 라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결국은 부피가 뭐에 비례한다? 몰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부피가 많으면 몰이 많은 거고 부피가 적으면 몰도 적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절대 니네 학교 시험에서 몰농도가 같다라는 말이 안 나올 거라 이거지. 웬만하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얘는 이제 문제에서 몰농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거기에서 접근을 해봅시다. 자, HCl과 NaOH가 있어요. 5, 25, 10, 20, 다해서 15, 15, 라해서 20, 10. 그러면 눈에 딱 보이는 게 일단 부피가 동일한 값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어디에서 보여요? 다해서 보이죠? 다가 무슨 점이야? 중화점이구나 라고 찾으시면 된다고. 왜? 부피가 몰에 비례한다며. 근데 중화점에서는 항상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몰이 1대1로 반응해야 된다고. 그럼 부피도 1대1이 나와야지 몰도 1대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가 뭐야? 중성. 됐어? 그럼 가와 나는 염기성이 되겠지. NaOH가 더 많으니까. 라는 산성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럼 기억 해결될 거고. 니은 생성되는 물 분자산은 누가 더 많아요? 라고 나왔잖아. 그지? 자, 요거 쌤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적어봐봐. 봐봐. 가, 나, 다, 라가 나왔고 하나는 HCl이고 하나는 NaOH예요. 요렇게 돼 있고 부피가 지금 5, 25 5, 25고 10, 20이고 15, 15고 라가 20, 10이에요. 20, 10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맞죠? 그냥 쉽게 접근하자고. HC에 H 플러스가 15개, 15개 있다라고 치자 이거지. 그래서 얘는 15개, 15개 다 반응해갖고 물 분자수가 15개가 나왔어요 라고 생각하자 이거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는 얘는 다 반응해갖고 0이 되지. 얘는 몇 개 남어? 10개가 이렇게 남을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요. OH-가 10개 남고요. 얘는 모두 다 반응하고요. 이해 가셨어? 여기서는요. OH-가 25개고 얘는 5개니까 얘는 반응하고 20개, 20개가 남고 얘는 0개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나와 라는 생성된 물 분자수가 같아요. 나에서는 몇 개만 반응했어요? 5개만 반응했죠? 라에서는 몇 개 반응했어? 10개 반응했지? 그럼 라가 더 많아야지. 이렇게 접근해도 된다고. 그냥 부피 자체를 몰의 개수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왜? 몰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디귿 볼게요. 전체 이온수가 가장 작은 용액은 어딥니까? 라고 나왔죠? 전체 이온수가 가장 작을 때가 언제 거였어? 중화점이 됐을 때가 전체 이온수가 제일 적겠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8번도 한번 갈까요? 표는 25도씨에서 질산과 수산화나트륨 일단 가수 1이라는 거 확인하고요. 서로 다른 부피로 혼합한 용액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예단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근데 문제는 암만 쳐다봐도 아무리 쳐다봐도 얘는 농도가 같다라는 몰농도가 같다라는 말 있어 없어? 있어 없지? 그치? 근데 힌트가 될 만한 게 딱 보이네 내 눈에는. 뭐가 보이니? P, H가 보여요 안 보여요? pH가 보이죠? 거기에서 우리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자, 표 한번 그려볼게요. 칠판에다가. 보자. 가, 나, 다가 있는 상황인 거고 하나는 HNO3가 있고요. 또 하나는 NaOH가 있고요. 지금 얘가 10, 20,
30인 상황인 거고 얘는 50, 40, 30인 상황인 건데 pH를 비교하니까 이 친구가 지금 7이다 라고 나왔다고. 빨리 눈치 까봐. 얘도 가수 1이고 얘도 가수 1이죠. 맞죠? 그럼 부피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맞죠? 그럼 몰농도를 비교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비교할 수 있지. pH가 7이라는 얘기는 무슨 상태라는 얘기야? 중성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에서 H 플러스의 개수하고 여기서 OH 마이너스의 몰이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돼. 몰을 개수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럼 얘도 몇 개고? 20개가 있고 얘도 몇 개고? 20개가 있다라고 해도 돼? 안 돼? 되지? H 플러스가 20개고 OH 마이너스가 20개여서 둘이 같은 양이 됐기 때문에 뭐가 됐다? pH가 7이 됐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나는 기준을 잡는다고. 기준을. 됐니? 그럼 농도는 누가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HNO3가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몇 배 높다? 비교가 되죠? 20ml에 20개 들어가는 거고 40ml에 20개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2배 더 높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도 물어볼 수 있겠지. 맞지? 그럼 이제 기준을 세웠으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나머지를 적어주는 거야. 20에 20개라고 했으니까 10개도 10개가 되겠지. 10개 이렇게. 맞지? 30이면 30개가 되겠지.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는 거라고. 기준에 의해서 얘네들을 써주는 거라고. 그럼 얘는 40에 20개니까 50에 25개요. 이렇게 적으면 될 것이고 30에 몇 개? 15개요.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둘이 반응을 하면 얘는 없어질 거고 얘가 15개 남을 거고요. 누가? OH-가 15개 남으니까 얘는 pH가 7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커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봐야겠지. 염기성이니까. 맞지? 둘이 보니까 얘가 다 반응을 하고 얘가 15개 남아요.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얘가 다 없어졌으니까 H 플러스만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뭐? 산성이에요 라고 되겠죠. 그럼 얘는 7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이해 가셨어? 또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가와 나가 반응 후 둘을 다시 섞었을 때 pH는 7보다 커요? 작아요? 아니면 7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산성, 중성, 염기성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지시약의 색깔이 BTB 용액의 색깔이 무슨 색으로 나와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남은 게 몇 개야? 15개. 남은 게 몇 개야? 15개지. 그럼 둘이 반응해갖고 뭐가 되겠어? 또다시 중하점이 되겠지. 중하점이 되면 BTB 용액에서 무슨 색? 초록색이 될 거고 pH는 7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문제. 그러니까 중하점에서 기준을 찾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라는 거지. 물론 문제에서 중하점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중하점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문제라고 친다면 중하점으로 기준을 잡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연결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아이고야 수민아. 괜찮아요? 잠깐 졸았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닌데 살짝 이렇게 살짝 야씨 아우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괜찮아요? 확 날아갖고 그냥 싸게 확 때린다. 8번 이해 가셨어? 한번 또 이따가 한번 풀어보시고요. 9번도 한번 가볼게요. 9번. 내 눈에 딱 보이는 거 있어. 뭐가 보여? 나의 중성. 얘하고 비슷하죠? 그치? 하나 H2A고 하나는 BOH예요. 가수가 1대1로 같지 않죠? 요거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니네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H2A 수용액과 BOH 수용액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수용액에서 H2A는 이거와 이거로 모두 이온화된다. 이해된 사람이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혼합 용액의 부피는 혼합전 용액의 부피의 합과 물의 자동 이온화는 무시합니다. 라고 나왔어. 그러면 기준을 잡아줘야 될 거다라는 거지. 뭐를 잡아두자고? 기준을 잡아두자 이거지. 한번 잡아봅시다. 기준을. 자, 어디다 쓸까? 여기다 써보자. 기준을 잡을 수 있나 없나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나 다가 지금 있는 상황인 거고 하나는 H2A가 되고요. 하나는 BOH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만 중성이에요. 중성.
중성이고 얘는 5, 10, 20이 지금 적혀 있고 25에 20에 10이 지금 이렇게 적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볼게요. 얘 20ml, 얘 10ml가 들어왔을 때 중성이 됐다라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OH-의 개수가 20개 있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지. 맞죠? 그러면 얘 10ml에 H 플러스가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야? 20개가 돼야지 얘하고 중성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지. 나는 개수를 이렇게 쓴 거야. 개수가 몰이니까. 어쨌든 중성에서 얘의 몰과 얘의 몰이 1대1로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하나를 숫자를 임의대로 적어주고 그 적은 값을 얘로 적용시켜갖고 같은 개수가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는 얘를 기준으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개수, OH 플러스의 개수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OH-의 개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맞아, 안 맞아? 그럼 얘 몇 개? 25개요. 얘는 몇 개? 10개요. 얘는 몇 개? 40개요. 얘는 몇 개? 10개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네 둘이 반응해갖고 요거 15개 남고 얘는 없어지게 되는 꼴이 될 거고 얘네 둘이 반응해갖고 얘는 30개가 남고 얘는 없어지는 상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단 얘는 이온화가 된 상태에서 이 두 개의 H 플러스와 A2-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혹시라도 이 친구의 이온의 개수를 물어보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여기에서 다 절반만큼에 해당되는 만큼만 있어요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겠지. 맞아? 얘 하나 이온화 될 때 두 개 다 한 개의 비율로 나오니까. 맞죠? 그런데 각 부피에 대해서 얘의 개수만 지금 우리가 적어준 상황이니까 이 친구의 개수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그거의 절반값씩 있어요 라고 우리가 또 정의를 해줘야겠지. 오케이? 자꾸 눈 감는 횟수가 잦아지는데? 수민아? 야이씨 문제 풀어준 거 되게 힘들어. 좀 잘 들어줘. 듣고만 있지 눈은 안 뜨고 이 자식아. 10번은 용액에서 몰 농도가 가장 큰 이온의 양이 나왔구나. 예대샘에 오는 곳에 있는 대로 골라라. 몰 농도가 가장 큰 이온의 양. 그러니까 이온의 개수를 가르쳐 준 거야. 가에서 10, 20 했을 때 이거고 나에서는 20, 20 했을 때 이거다 라고 지금 가르쳐 준 거야. 10번 조금 생각할 게 많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요거 지어볼까? 가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인 거고 하나는 HCl이고 하나는 NaOH야. NaOH야. 근데 얘네들의 몰 농도가 지금 같아요? 안 같아요? 몰라요. 얘는 지금 X 몰 농도고 얘는 Y 몰 농도다라고 표현을 해줬으니까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 모르는 상황인데 용액 속의 몰 농도가 가장 큰 이온의 양이래.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칸에는 가장 많은 수, 반응 후에 많은 수의 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얘는 10ml고 얘는 20ml고 얘는 20ml고 얘는 20ml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그리고 가장 많은 수의 이온을 가지고 있는 애가 얘는 지금 누구다라는 거는 모르지만 2라고 나와 있고 얘는 3이다 라고 나왔단 말이지. 맞죠? 그럼 이제 가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가정. 가를 보세요. 얘가 적고 얘가 많죠. 맞죠? 나를 보면 2배가 증가했고 이 양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맞지? 만약에 가장 많은 수에 가지고 있는 이온의 개수가 동일한 상황이라면 이 값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얘가 많은 양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맞지? 그런데 그 값이 지금 뭐 했습니까? 변했죠. 변했다라는 얘기는 역전이 됐다라는 얘기야. 액성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에서는 얘가 더 많았고 나에서는 얘가 더 많은 상황이 됐어 라는 이거밖에 결론이 안 나오는 거야.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괜찮아요? 네. 자, 그럼 가에서 얘가 많은 상황인데 얘랑 반응하고 얘랑 이렇게 같이 반응을 하는 상황에서 이 친구가 알자 이온인데 없어지고 없어지는 애인데 이쪽에서 많은 거니까 요 두 개가 Na 플러스의 개수군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지금 20ml의 Na 플러스가 두 개고요. OH-가 두 개 있었어요 라는 거를 가르쳐 준 거라고. 똑같이 20ml니까 얘도 두 개고요. 얘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얘기라고. 이해 가셨어? 근데 얘는 여기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H 플러스하고 반응했고 얘는 수가 줄어들 거고. 맞지? 자, 이제 여기를 보자고. 여기를 봤는데 요 Na 플러스보다 더 많은 개수가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더 많은 개수가 왔다라는 얘기는 R자 이온은 아닐 거야. Cl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얘기.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가 몇 개? 3개예요 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H 플러스는 여기서 몇 개? 3개 있었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맞지? 그래서 얘는 Cl 마이너스가 될 거야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됐지? 그럼 얘는 20ml에 3개니까 10ml에 몇 개가 될까? 1.5개? 1.5개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 구했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얘는 똑같은 부피에 비교를 했을 때 20ml에 두 개인데 20ml에 3개니까 누가 몰농도가 더 높아요? 라는 것도 파악이 될까 안 될까? 파악이 되겠죠. 둘 다 가수 지금 1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이 친구의 MV랑 이 친구의 MV에 해당되는 값을 곱한 값이 같다라는 기준하에 부피값과 몰농도의 비율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쪽의 부피는 얼마가 됐을 때? 20ml가 됐을 때. 아니지. 그 값으로 집어넣어주면 안 되겠구나. 얘네들이 개수가 같아지는 순간에 해당되는 값으로 부피값을 넣어줘야겠네. 맞지? 그러니까 얘가 40ml라고 친다면 2배니까 6개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6개가 되려면 몇 배가 돼야 될까? 20ml에 2개니까 6개가 되려면 얘는 60ml. 60ml가 됐을 때 6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60ml 넣고 여기다 40ml 넣었을 때 얘네들의 비율을 우리가 비율 구할 수가 있겠지. 이해 가셨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자꾸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중화적정은 쉬워요. 중화적정은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와요. 뭐 이온수 이런 거 따져줄 줄만 알면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이제 그거를 니네가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실력업 문제도 풀어보고 뒤에 수능 실전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것까지 풀어보는 연습을 자꾸만 하는 수밖에 없겠지. 어차피 어려운 킬러 문제는 여기서 나올 테니까. 점수를 난이도를 조절하는 문제는 여기서 나오게 될 테니까. 알겠니? 됐니? 잠깐 쉬었다 갈게요.